자, 이번 강의에서는 침전 반응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침전 반응이 어떠한 것이고 어떠한 경우에 침전이 형성이 되고 또 그 다음에 침전 반응을 이용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반응을 일으키는 경우에 양적인 관계, 다시 말해서 이 침전 반응의 양론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침전 반응이 뭐냐 하는 것부터 이제 먼저 설명을 드리죠. 자, 메뉴에 나와 있다시피 침전 반응이라고 하는 것은 가용성 화합물, 다시 말해서 용매에 잘 녹는 물질들이 반응해서 녹지 않는 물질을 생성하는 그런 반응이 바로 침전 반응입니다. 그냥 글자 그대로 쓰면 침전을 만드는 반응이 침전 반응이죠. 그래서 침전이 없던 맑은 용액들을 섞었을 때 침전이 형성되는 그런 반응을 우리가 침전 반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교과서 4장에 보게 되면 세 가지 종류의 화학 반응이 소개되고 있어요. 침전 반응, 산염기 반응, 산화 환원 반응. 자, 이와 같은 반응들은 서로 완전히 독립된 그런 반응들은 아니지만 화학에서 크게 화학 반응들을 분류할 때 구분할 수 있는 그런 반응들을 이 세 가지 예를 들고 있는데 그중에 첫 번째가 바로 침전 반응입니다. 자, 두 가지 맑은 용액을 섞었을 때, 두 가지 화합물에 용액을 섞었을 때 침전이 생길지 생기지 않을지를 우리가 어떻게 아느냐? 그것은 다음 슬라이드에 나오는 용의도 규칙을 우리가 이용하면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다음 슬라이드에 가서 보면 알겠지만 이 용의도 규칙이 그렇게 쉽게 암기할 만한 내용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용의도 규칙을 암기할 필요는 없고 필요하면 인터넷에서 아니면 여러분의 교과서를 꺼내서 용의도 규칙을 찾아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걸 암기하려고 생각하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자, 침전이 생길 것인지 혹은 생기지 않을 것인지를 예측하는 세 단계가 여기 요약이 되어 있어요. 자, 먼저 첫 번째 단계는 반응물에 들어있는 모든 이온이 어떤 게 존재하는지를 확인합니다. 이것은 전체 이온 반응식의 반응식 부분, 반응물 부분이라고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로 가서 이 반응물 쪽에 보면 양이온 두 가지와 음이온 두 가지가 존재하게 되는데 그것들의 가능한 양이온과 음이온의 조합을 다 생각합니다. 근데 이때 우리 교과서에서는 모든 조합을 다 생각하고 있는데 원래 이 맑은 수용액을 형성한 양이온과 음이온의 조합은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게 불용성이면 이미 침전 상태이기 때문에 수용액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래의 조합은 생각할 필요가 없이 원래의 화합물과 다른 양이온과 음이온의 조합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조합에서 물에 녹지 않는 양이온과 음이온 조합, 이게 바로 이온결합 화합물이죠. 이온결합 화합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시면 됩니다. 물론 이 판단에는 아까 이야기한 대로 표 4.1의 용의도 규칙을 이용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어서 연속해서 이 두 개의 예가 나오는데 첫 번째 예를 한번 볼까요? 자, 아이오딘화 소디움과 질산 포타슘을 반응을 시켰을 때, 자, 반응물에서는 보다시피 소디움 이온이 있고 아이오딘 마이너스 이온이 있고 포타슘 이온이 있고 그 다음에 질산 이온이 있습니다. 자, 원래 화합물이 이렇게 조합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조합은 고려할 필요가 없어요. 자, 짝을 바꾼 조합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두 가지 저자는 이걸 생각하고 있는데 원래의 화합물은 고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이 두 가지만 고려하시면 됩니다. 원래의 화합물과 다른 양이온과 음이온의 조합에 해당하는. 자, 뒤에 용의도 규칙을 보면 알 수 있지만 알칼리 금속적 원소, 주결표에서 맨 왼쪽에 있는 수소를 제외한 맨 왼쪽에 있는 원소들의 원소들의 이온결합 화합물은 100% 물에 잘 녹습니다. 따라서 이것도 100% 물에 잘 녹고 이것도 100% 물에 잘 녹아요. 따라서 이 두 화합물은 다 가용성이고 따라서 침전이 전혀 형성이 되지 않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 이 반응물에 들어있는 두 양이온과 두 음이온이 생성물에도 그대로 다 들어있어요. 따라서 이때는 이 네 이온이 다 구경권 이온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알자 반응은 뭐냐? 알자 이온 반응은? 알자 반응은 없는 거죠. 알자 반응은 일어나지 않는 그런 반응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단순히 두 가지씩의 이온들을 섞어서 네 가지 이온이 수용액 속에 존재하게 만든 그러한 변화라고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예를 보게 되면 아이오딘과 소듐과 그 다음에 질산납을 이제 반응을 시키고 있습니다. 자, 이온들을 다 써보면 이와 같이 이 네 개가 되게 되고
원래의 조합은 고려할 필요가 없고 짝을 바꾼 조합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이건 고려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 책에서 다 이걸 고려를 하고 있는데 원래의 화합물은 고려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물에 녹지 않으면 수용액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수용액을 만들어서 섞었다는 이야기는 잘 녹는다는 이야기고 따라서 이 조합은 고려할 필요가 없어요. 짝을 바꾼 조합 보다시피 질산소디움과 아이오딘화 납인데 질산소디움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알칼리 금속 이온이 포함된 화합물이기 때문에 100% 물에 잘 녹습니다. 예외 없이. 자, PbI2인데 이것은 용해도 규칙을 보면 잘 안 녹는다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잘 모르면 자료를 찾으시면 됩니다. 인터넷 검색을 하셔도 되고. 여러분이 사회에 나와서 실제로 화학을 하는 상황은 오픈북 상황이에요. 여러분이 휴대폰도 사용할 수 있고 컴퓨터도 사용할 수가 있고 책도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는 겁니다. 따라서 찾아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이런 걸 일일이 다 암기하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저도 사실은 PbI2가 물에 녹는지 안 녹는지 알고 있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암기하는 것이 화학이 아니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확실히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PbI2가 불용성이기 때문에 침전이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분자 반응식을 써보면 이와 같이 쓸 수가 있어요. 물론 여기서 색깔은 이제 알짜 이온 반응식을 보여주기 위해서 색깔을 넣은 것이고 여러분은 색깔을 넣을 필요가 없이 한 가지 색으로 저와 같이 분자 반응식을 쓰면 됩니다. 자, 구격권 이온을 제외하고 알짜 이온 반응식을 쓰면 바로 이와 같이 되는 것이죠. 물론 여기서 전체 이온 반응식은 쓰지 않았습니다. 전체. 지금 그림 4.8에 보게 되면 또 다른 반응이에요. 염화 칼슘과 그 다음에 플로린과 소듐이 반응해서 플로린과 칼슘의 침전이 생기고 NaCl이 생기는 여기 이제 분자 반응식으로 써져 있죠. 여기서 전체 이온 반응식을 쓰면 이와 같이 되게 되고 그 다음에 구격권 이온을 제외하면 여기서 이제 마찬가지로 이온들의 조합을 바꾸면 CaF2가 침전이 생긴다고 하는 것을 용해도 규칙으로부터 아니면 자료를 찾으면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Na 플러스 이온과 Cl 마이너스 이온이 구경권 이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구경권 이온들을 다 지우면 바로 알짜 이온 반응식이 남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반응식을 써줄 수가 있어요. 예 2에서 나왔던 PbI2의 침전 형성 반응이 사진으로 여기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물론 뭐 우리가 저렇게 사진을 본다고 해서 화학식이 눈에 보이는 것은 전혀 아니지만 PbI2와 노란색의 침전, PbI2의 노란색 침전이 생기는 것을 거시적으로 보여주는 사진입니다. 앞에서 이야기한 대로 표 4.1에 보면 어떤 물질이 물에 잘 녹고 어떤 물질이 물에 안 녹는지를 요약을 해놨는데 보다시피 이런 예외들이 있는 이런 경우는 우리가 일일이 기억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기억하실 필요는 없고 예외가 전혀 없는 그런 경우에 대해서는 좀 기억해 주실 필요가 있긴 있어요. 여기 보면 모든 1A족 이온들의 화합물, 알칼리 금속적 화합물들은 100% 물에 잘 녹습니다. 이런 것들은 그냥 특별히 뭐 따로 기억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상식으로 기억을 해두면 상당히 유용하게 활용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아모늄 이온의 화합물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100% 물에 잘 녹습니다. 그 다음에 질산이온, 아세트산이온, 과염수한 이온들의 화합물도 예외 없이 다 잘 녹습니다. 그래서 요 두 가지 정도는 쉽게 기억할 수가 있고 조금 더 확장하면 예외가 없는 여기까지 기억을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예외가 있습니다. 이런 우리가 기억하기가 어렵습니다. 기억하기 어렵기 때문에 기억하실 필요가 없고 필요하시면 이 표 4.1을 찾아보든지 아니면 인터넷에서 용해도 표를 찾아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잘 안 녹는 물질, 지금 녹는 물질에 대한 이야기가 여기 쭉 요약이 되어 있었던 거고 잘 안 녹는 거에 대해서 뒤에 나와 있는데 모든 금속의 수소화물들은 잘 안 녹는데 또 예외가 있어요. 이런 것들은 그냥 기억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따로 자료를 찾아보시면 된다고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다음으로 가서 앞에서 공부했던 이런 침전 반응을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게 되면 서로 양이온과 음이온이 짝을 바꾸는 파트너를 바꾸는 반응이라고 하는 걸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아까 봤다시피 이 아이오딘화 소듐과 그 다음에 질산납이 반응을 해서 아이오딘화 납을 형성을 하고 그 다음에 질산소듐이 남습니다. 자, 이렇게 분자 반응식 형태로 써놓고 보게 되면 I- 이온은 처음에 Na 플러스 이온과 짝을 이뤄서 용해 속에 들어왔어요.
마찬가지 PbE가 플러스 이온은 이 질산이온과 짝을 이루어서 용액속에 들어왔습니다. 자, 그런데 최종 반응이 끝나고 보면 PbE가 플러스 이온의 짝은 I-이온이 되어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 용액속에 들어올 때는 질산이온과 짝을 이루어서 들어왔는데 이와 같이 침전이 형성했을 때는 납이가 플러스 이온은 아이오딘 이온, 아이오딘화 이온, I-이온과 짝을 이룬 걸 알 수가 있죠. 소듐 플러스 이온도 마찬가지입니다. Na 플러스 이온도 질산이온과 짝을 이룬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침전 반응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두 양이온과 두 음이온이 서로 파트너를 바꾼 그런 반응이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반응을 우리는 상호교환 반응이라고도 부릅니다. 상호교환 반응. 혹은 두 이온들이, 양이온을 관점에서 보면 두 양이온들이 음이온을 서로 바꾼 거기 때문에 이중으로 짝을 바꿨다는 그런 의미로 이중교환 반응이라고도 부릅니다. 이중교환 반응. 그래서 상호교환 반응 혹은 이중교환 반응이라고도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침전 반응은 상호교환 반응 혹은 이중교환 반응에 해당하는 그런 반응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나왔던 예가 그대로 또 유사하게 반복이 되고 있는데 AgNO3와 KBr을 섞어서 AgBr이 침전이 될 때 보면 Ag 플러스 이온은 NO3 마이너스 이온과 함께 짝을 이뤄서 수용 속으로 들어왔지만 최종적으로는 이와 같이 Br 마이너스 이온과 짝을 이뤄서 침전을 생성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물론 여기 구경권 이온은 용액 속에서 그대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남아있는. 다른 반응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반응도. 아직은 공부 안 했지만 이 산염기 반응들도 보면 다 이 상호교환 반응 혹은 이중교환 반응이라는 걸 뒤에 가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침전이 생기는 반응들은 다 여기에 해당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런 뭐 생소한 용어를 여러분이 기억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저렇게 침전 반응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양이온과 음이온들이 상대 이온을 바꾸는 반응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이해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예제 4.8에 가면 이제 침전이 생길지를 예측을 하고 그 다음에 이온 반응식을 쓰는 그런 예가 나와 있는데 두 가지 예를 한번 보죠. 자, 이번에는 플로린과 포타슘과 질산스트론튬이 반응하는 겁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이와 같이 화물에 이름이 주어졌을 때 여러분들이 화식을 쓰지 못하는 것을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것은 시험 볼 때 다 여러분이 화학식을 드리고 이런 물질을 많이 다루다 보면 화학식도 저절로 알게 됩니다. 자, 그래서 플로린과 포타슘은 화학식으로 쓰면 KF예요. 그 다음에 질산스트론튬은 화학식으로 이와 같이 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반응물에 화학식을 이와 같이 쓰고 그 다음에 생성물은 이제 따져봐야 됩니다. 자, 그래서 네 전체 이온 반응식을 써보면 이와 같이 K 플러스 이온, F 마이너스 이온, 그 다음에 SR2가 플러스 이온, NO3 마이너스 이온이 되게 되는데 거기서 원래의 조합은 고려할 필요가 없고 이와 같이 바뀐 조합 중에서 SRF2가 용해도가 낮다고 하는 것을 용해도 규칙이라든가 혹은 용해도 자료를 찾아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SRF2의 침전이 생기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K 플러스 이온과 NO3 마이너스 이온이 침전으로 남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사실은 여기 위에 분자 반응식을 먼저 썼지만 이 전체 이온 반응식을 먼저 써야 우리가 더 쉽게 우리가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여기서부터 이렇게 가는 게 오히려 순서예요. 그 다음에 분자 반응식을 우리가 쓸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체 이온 반응식에서 구경권 이온을 다 없애면 이와 같이 알짜 이온 반응식을 쓸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두 물질을 반응을 시키게 되면 두 물질의 수용액을 섞게 되면 SRF2의 침전이 형성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구경권 이온은 좀 전에 봤다시피 포타슘 이온과 질산 이온이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가서 과염소산 아모늄과 브로민화 소듐 역시 마찬가지로 화학식을 쓰지 못한다고 해서 너무 염려하실 필요가 없고 화학식 자체는 주어져 있지 않지만 이온화된 형태로 화학식이 주어져 있어요. 이렇게 해서 과염소산 아모늄이고 여기가 바로 브로민화 소듐이 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전체 이온 방식을 쓰면 바로 이와 같이 되게 되고 이 4개의 이온 중에서 양이온과 음이온을 조합했을 때 불용성인 물에 녹지 않는 그런 물질은 전혀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반응은 침전 반응이 일어나지 않는, 다시 말해서 침전 반응이 알짜 반응이 아닌 그런 변화고 이런 경우에는 4이온이 다 구경권 이온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반응이 일어나지 않는다.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침전 반응에서 핵심은 양이온과 음이온을 바꿨을 때 우리에 녹지 않는 물질이 생기느냐 하는 것인데, 우리는 녹을지 녹지 않을지는 아까 이야기한 대로 용해도 기식이라든가 용해도 자료를 여러분이 찾아보시면 됩니다. 그걸 여러분이 일일이 다 암기하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자, 다음으로 가서 침전 반응에 있어서의 화학 양론을 이야기합니다. 이 화학 양론은 모든 화학적인 변화에 항상 등장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앞에서 이야기한 대로 핵심은 뭐냐? 몰수로부터 우리가 원하는 물질의 몰수를 구한다는 게 바로 양론의 핵심입니다. 자, 그래서 침전 반응의 화학 양론을 계산할 때 어떻게 하느냐? 제일 먼저 균형 반응식을 쓰는 것이죠. 이거는 뭐 침전 반응뿐만이 아니고 모든 양론 계산의 첫 번째면서 가장 중요한 단계가 바로 균형 반응식을 쓰는 단계입니다. 자, 그 다음은 용액에서 용액의 부피와 그 다음에 몰농도. 이게 용액인 경우에는 용액의 몰농도와 부피가 주어지면 몰수가 주어진 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순물질인 경우에는 질량으로부터 질량 나누기 몰질량에서 물질의 몰수를 구합니다. 물질의 양, 몰수를 구하는 것이죠. 자, 일단 주어진 물질의 몰수를 구했으면 그 다음에 우리가 원하는 물질의 몰수는 몰비를 이용하면 됩니다. 몰비. 주어진 물질의 양론계수분의 원하는 물질의 양론계수의 비입니다. 자, 그걸 곱하면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양을 알고자 하는 물질의 몰수를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그 몰수에다가 질량을 곱하면 우리가 질량을 구할 수가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 몰수 나누기 몰농도 하게 되면 용액의 부피도 구해낼 수가 있어요. 혹은 몰농도를 알면, 거꾸로네요. 용액의 부피를 알면 몰농도도 우리가 계산을 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다양한 그런 상황을 여기 그림 4의 10에 요약을 해놓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교과서에 나와 있는 이 표를 자세히 보시면서 여기 담겨 있는 환상 과정들을 여러분이 다 할 수 있는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예제 4의 10으로 가서 우리가 실제로 계산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문제를 보게 되면 마그네슘에 대한 이야기인데, 마그네슘은 바다에서 소듐에 이어서 두 번째로 많은 금속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산업용으로 추출하기 위한 첫 번째 과정은 마그네슘 이온을 수소나 칼슘과 반응시켜서 수소나 마그네슘 형태로 심전시켜서 이제 분리해내는 거예요. 자, 그래서 0.0155몰 염화 마그네슘 0.180리터를 과량의 수소나 칼슘과 반응시켰을 때 생성되는 수소나 마그네슘의 질량이 얼마냐 하는 걸 묻고 있습니다. 자, 제일 먼저 할 일은 말로 써진 저 내용으로부터 우리는 균형 반응식을 쓰는 것입니다. 먼저 반응하는 물질과 생성되는 물질의 화학식을 쓰고 그 다음에 양론계수를 맞추면 되는데, 이 경우에는 양론계수가 다 1이에요. 그래서 반응식 쓰는 자체가 이미 균형 반응식이 쓰는 과정이 됩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저 화물의 이름으로부터 화학식을 못 쓴다고 해서 너무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이 화학을 더 공부해 가면서 자연스럽게 다 알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런 그 양론 계산에 있어서 여러분들은 한 가지 상황을 더 고려해야 됩니다. 한 개 반응물을 먼저 찾고 나서 문제를 풀어야 되는 상황이냐, 아니면 한 개 반응물을 찾을 필요 없이 문제를 풀 수 있는 상황이냐 하는 것을 여러분이 판단하셔야 되는데, 문제의 내용을 읽어보게 되면 염화 마그네슘은 몰농도와 용의 부피가 주어져 있어요. 따라서 염화 마그네슘의 몰수를 우리가 몰수가 주어져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상대 반응물인 수소나 칼슘은 과량으로 반응시켰다고 되어 있어요. 따라서 이런 경우는 당연히 염화 마그네슘이 한 개 반응물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고, 한 개 반응물은 이미 알려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개 반응물 찾는 과정을 할 필요가 전혀 없는 것이죠. 자, 그래서 양이 주어져 있는 염화 마그네슘을 가지고 양론 계산을 하면 됩니다. 자, 염화 마그네슘의 몰수를 먼저 구해야죠. 주어진 물질의 몰수를 구하는 게 양론 계산의 첫 번째 단계입니다. 자, 용액으로 주어져 있는 경우에 몰수는 몰농도 곱하기 용액의 부피입니다. 몰농도 곱하기 용액의 부피. 몰농도라고 하는 것이 용액의 부피분의 그 속에 들어있는 용질의 몰수이기 때문에 거기다가 용액의 부피를 곱해주면 용질의 당연히 몰수가 얻어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구하면 이와 같이 몰수가 구해졌어요. 자, 주어진 물질의 몰수로부터 우리가 양을 알고자 하는 물질의 몰수를 구해야 됩니다. 자, 우리가 알고자 하는 양은 바로 이 수소나 마그네슘이에요. 자, 주어진 물질인 염화 마그네슘이고, 그러면 주어진 물질의 몰수에다가 몰비를 곱해야 되는데, 몰비는 주어진 물질의 양론계수분의
양을 알고자 하는 물질의 양론계수의 B입니다. 보다시피 양론계수가 다 1이에요. 안 써져 있다는 건 1이라는 뜻이죠. 자, 그래서 이 몰수에다가 1분의 1을 곱하면 바로 우리가 양을 알고자 하는 수소나 마그네슘의 몰수로 바뀌게 됩니다. 자, 그래서 주어진 물질의 몰수 곱하기 몰비 1분의 1입니다. 하니까 우리가 양을 알고자 하는 수소나 마그네슘의 몰수가 구해졌어요. 자, 책에서는 문제에서는 질량을 구하라고 합니다. 자, 우리가 몰수를 구했으면 이걸 질량으로 바꾸는 방법은 여러분이 이미 다 알고 있죠. 수도 없이 반복을 해서 몰 질량을 곱해주면 됩니다. 몰 질량을 곱해주면 돼. 따라서 0.163g 수소나 마그네슘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구해낼 수가 있습니다. 아주 계산이 간단하다는 걸 금방 알 수가 있어요. 자, 거기다 조금 더 복잡한 상황이 예제 4의 11입니다. 한계 반응물이 존재하는 상황이에요. 자, 문제를 한번 읽어볼까요? 토양과 물로부터 비소와 중금속을 흡착하여 제거하는데 사용하는 수소나 철 가로 열고 3. 이거는 Fe 3가 플러스 이온입니다. 따라서 화학식은 Fe 가로 열고 OH3가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염화철 가로 열고 3 이렇게 되면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FeCl3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수소나 소듐을 반응시켜서 만든다고 되어 있으니까 수소나 철을 염화철과 수소나 소듐을 반응시켜서 얻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번에 상황을 보면 0.250몰 염화철 3 0.155리터를 0.3몰 수소나 소듐 0.216리터 반응시켰을 때 생성되는 수소나철의 질량은 얼마냐는 걸 묻고 있어요. 보다시피 두 반응물의 양이 다 주어져 있습니다. 보다시피 염화철 용액도 몰농도와 용액의 부피가 주어져 있고 그 다음에 수소나 소듐 용액도 몰농도와 용액의 부피가 다 주어져 있어요. 그렇다는 이야기는 두 반응물의 양이 다 주어져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는 이야기는 한계 반응물이 존재하는 상황이고 따라서 한계 반응을 먼저 찾고 나서 그 다음 양론 계산을 해야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어떻든 간에 균형 반응식을 먼저 써야죠. 그래서 이렇게 써놨습니다. 여러분들은 화학식은 저자가 이렇게 미리 균형 반응식을 써놨기 때문에 그대로 갖다 쓰면 되지만 시험을 볼 때는 여러분이 화학식을 쓰지 못할 상황은 제가 써드립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때 가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균형 반응식을 써놓고 여러분들이 이제 양론 계산을 해야죠. 자, 그래서 먼저 염화철 3로부터 주어진 양의 염화철 3로부터 얻을 수 있는 수소나 철의 몰수를 구해보죠. 자, 계산 방법은 주어진 물질의 몰수 곱하기 몰비입니다. 자, 주어진 물질의 몰수는 몰농도 곱하기 용액의 부피로 주어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몰농도가 주어져 있고 여기에 용액의 부피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계산하면 이게 바로 주어진 물질의 몰수예요. 주어진 물질의 몰수를 구했으면 그 다음에 이것을 우리가 원하는 물질의 몰수로 바꾸기 위해서는 몰비를 곱해주는 것입니다. 자, 몰비는 주어진 물질의 양론계수분의 원하는 물질의 양론계수의 비입니다. 이 경우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1분의 1이 되는 것이죠. 따라서 주어진 양의 수소나 철이 염화철이 전부 수소나철로 바뀌었다고 가정했을 때 생성되는 수소나철의 몰수는 0.0388몰입니다. 자, 똑같은 계산을 우리는 이 수소나 소듐 NaOH에 대해서도 우리가 계산을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NaOH가 전부 다 반응했을 때, 주어진 NaOH가 전부 반응했을 때 생성될 것으로 예상되는 수소나철의 몰수를 계산해 보죠. 역시 마찬가지로 주어진 물질의 몰수 곱하기 몰비입니다. 주어진 물질의 몰수는 몰농도 곱하기 용액의 부피예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계산하면 이게 바로 NaOH의 몰수가 됩니다. 그 다음에 몰비가 곱해져야 되는데 앞에 반응식에서 NaOH의 양육에서는 3이었고 그 다음에 수소나철의 양육에서는 1이었습니다. 따라서 3분의 1이 곱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계산하면 0.0215몰이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앞에서 염화철이 몽땅 반응한다고 가정했을 때 생성될 것으로 예상되는 수소나철의 그런 몰수는 0.0388몰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NaOH가 주어진 양의 NaOH가 몽땅 반응했을 때 생성될 것이라고 예상되는 수소나철의 몰수는 0.021몰이에요. 따라서 이게 더 적은 양이기 때문에 NaOH가 한계 반응물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NaOH가 한계 반응물일 때
생성될 생성물의 양은 바로 여기 구해진 이 양이죠. 한계 반응물 찾는 과정에서 생성물의 양이 함께 구해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수산화 철이 0.021호몰이 생긴다는 걸 알 수가 있고, 제 문제에서는 질량을 구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수산화 철의 질량은 몰수, 이미 구해놓은 몰수 곱하기 몰 질량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몰 질량. 자, 계산하면 2.3g이 되게 됩니다. 2.3g. 자, 그 다음에 이와 같은 상황을 좀 더 명확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반응표를 작성하라고 되는데, 반응표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앞 강의에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맨 위에다가 이와 같이 반응식을 쓰고, 그 밑에다가 반응 전의 상황을 먼저 쓰는 것이죠. 반응 전에는 염화철이 0.0388몰이 있었고, 소듐이 0.0645몰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몰 농도 곱하기 용의 부피 계산해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생성물은 처음에는 하나도 없었고. 자, 그 다음에 NaOH가 한계 반응물이기 때문에 NaOH는 몽땅 다 반응합니다. 몽땅 다. 자, 이게 반응하면 수산화철이 얼마가 생기느냐면 요거에 3분의 1에 해당하는 몰수만큼 수산화철이 생깁니다. 그러면 생성되는 NaCl의 몰수는 1대1로 생기기 때문에 반응한 몰수만큼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염화철은 수산화철, 생성되는 수산화철과 같은 몰수만큼 반응해서 없어집니다. 요만큼 없어지게 되는 것이죠. 요 숫자와 같은 숫자가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염화철이 요만큼 용수가 남게 되고, 그 다음에 수산화철의 침전이 요만큼 생기고, 그 다음에 구경권 이온으로 Na 플러스 이온과 Cl 마이너스 이온이 용액 속에 남아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계 반응물이 존재하는 상황은 조금 더 복잡하죠. 앞에서 나왔던 여러 가지 양론 계산에서 한계 반응물이 존재하는 상황이 늘 복잡했듯이 조금 더 복잡한 상황인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계산 과정을 이 로드맵으로 요약을 해놓은 것이 바로 이 오른편 그림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른편 그림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푸는 과정을 좀 더 체계적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그림이 나오면 그냥 넘기지 마시고 한 단계 한 단계를 여러분이 꼽아 보시면서 이 예제에서 풀이 과정이 어느 단계에 해당하는지를 이해하시면 전체적으로 이 풀이 과정을 이해하고, 그 다음에 이런 계산 과정을 여러분 걸로 만드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자, 이상으로 해서 침전 반응과 거기에 관련된 양론 계산에 관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